골고루 잘 조합해서 한다라면은 합병증이 있다고 해도 운동 무섭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당뇨병의 올바른 길을 알려드리는 당뇨병의 정석. 오늘은 합병증마다의 어떤 운동의 팁에 대해서 두 분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세종병원 내분비내과 정수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내분비내과 김미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병원 내분비내과 이경혜입니다. 당뇨 합병증 굉장히 많은데요. 심근경색부터 협심증, 심부전, 말초혈관 질환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 가이드 해드릴 수 있는 운동의 팁, 심혈관계 질환 환자에게 있어서 부탁드립니다. 심근경색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수술을 했다거나 시술을 했다거나 이러신 분들은 바로 운동은 할 수가 없고 심장 재활 운동을 이제 프로그램을 다 한 후에 주치 교수님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운동을 시작해야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협심증이 있거나 하신 분들은 운동 전에 심전도의 검사 이상이 없는지 검사를 하신 다음에 시행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심부전이 있는 환자들도 갑자기 너무 중등도 이상이 하는 것보다는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을 해서 중등도 운동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고요. 무거운 중량을 든다든지 복압을 많이 올리거나 혈압을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운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고, 또 갑자기 혈압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마무리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걷다가 다리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 이제 말초동맥 질환이 있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도 이제 바로 운동을 하기는 조금 힘들고 또 검사를 한 이후에 운동 전문 하시는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운동을 하는 것이 좀 안전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럼 또 두 번째 대표적인 대혈관 합병증이 심장보다 더 저희가 걱정하시는 게 뇌졸중인데요. 뇌졸중, 뇌경색을 진단받은 분들에게도 운동을 권유를 해도 될까요? 뇌졸중은 이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발생하는 부위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이나 징후, 이제 후유증을 좀 초래할 수는 있는데요. 그래서 그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재활을 시작하는 시기나 이제 활동을 시작하는 시기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원칙은 뇌졸중이 왔더라도 일단 조기에 가능한 그 신체 능력이 좀 유지되는 선에서는 정확하게 좀 상태 평가를 하고 앉기, 휠체어 타기, 그리고 걷기 상황에 따라서 가능한 정도를 이제 처방을 받으실 거고요. 그렇게 해서 좀 재활을 빨리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국내에서 2009년에 발표한 그 진료 지침에서도 보면은 뇌졸중이 오고 나서 초반에 6개월 동안 적극적으로 좀 충분하게 재활을 해주시는 경우하고 그러지 않은 경우하고 나중에 보면 이제 기능이 회복되는 면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요. 가능하면 이렇게 재활을 초반에는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급성기 내지는 이제 그 재활 치료하는 시기가 지나고 만성기에 이제 접어든 환자분들에게도 운동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당뇨병 환자분들에게 권고하는 수준보다 이제 비슷하거나 조금 적은 정도인데, 권고는 이제 일주일에 한 주 3회 정도 30분에서 60분 정도 이렇게 유산소 운동을 좀 하시도록 권유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운동을 해줬을 때 심폐, 지구력 향상에도 좀 도움이 되고 보행을 하는 거리나 속도, 보행 지구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개선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규칙적으로 꾸준히 운동을 해주게 되면 몸의 균형을 좀 잡는 균형 능력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환자분들에 따라서는 약간 편측에 좀 기운이 없다든지 힘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은 혼자 운동하시기는 조금 위험할 수 있어서 보호자분을 좀 동행하고 계단이나 이런 그 낙상의 위험이 좀 적은 그런 장소에서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삶의 질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거는 눈 합병증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있을 때 이때도 저희가 좀 주의해야 되는 그런 팁이 있을까요? 망막병증이 동반되어 있을 때는 고강도 운동을 할 경우에 망막 박리라든지 유리체 출혈의 위험이 증가될 수가 있어서 혈압이 급하게 올리는 운동을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일단 조그만 아령 같은 근력 운동을 할 때 저희가 한 10번에서 15번 정도 운동을 권장을 하는데 한 6번에서 8번 정도도 못하겠다 하는 그런 심한 운동을 고강도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운동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 또 상체 웨이트 트레이닝도 가볍게 할 수 있긴 하지만 그런 것도 안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스킨스쿠버라든지 힘을 많이 줘야 되는 엽기라든지 복싱, 태권도 같은 격투기 운동, 테니스 같은 운동 금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모든 치료가 다 후에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좀 흔히 많이 환자분들에게 듣는 합병증 중에 이제 다리가 화끈화끈해요. 칼로 에이는 것 같아요. 표현도 굉장히 다양하세요. 당뇨병성 신경병증 때문에 그런 경우가 좀 있으신데 신경병증 가진 환자들에게 있어서의 어떤 운동의 좀 주의사항 이런 게 있을까요? 신발을 좀 편안한 신발 그리고 양말을 반드시 좀 신고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이제 맨발이나 슬리퍼로 운동하시는 것은 하지 않으시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게 될 때는 체중 부하가 되는 운동이 신경병증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위험할 수 있어서요. 발에 상처가 있을 때는 체중 부하는 전혀 하지 않으시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 이제 상처가 없는 경우에 운동하실 때도 체중 부하 운동은 30분 정도가 좀 넘어가지 않게 시간을 좀 조정해서 하고 운동 중간에 조금씩 쉬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감각이 좀 떨어지시기 때문에 낙상이 좀 될 만한 상황에서의 운동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권장이 되는 운동은 그래서 체중 부하가 좀 상대적으로 적은 수영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아쿠아로빅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상체 자전거 운동이라든지 걷는 것보다는 체중 부하가 좀 덜하니까 이제 이런 운동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은 사실은 당뇨병 환자분들이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혈당처럼 매일매일 잘 관찰하고 관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이제 거울로 얼굴은 많이 보는데요. 사실 발은 잘 안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당뇨병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발을 더 열심히 잘 보는 게 사실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발톱 손질 하실 때도 너무 깊게 자르거나 옆을 동그랗게 자르지 않고 반듯하게 좀 잘라주는 게 상처를 예방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활하시다 보면 티눈이나 굳은 살 같은 것도 좀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제 티눈이나 이런 것들을 집에서 가끔 이렇게 좀 해결하시려고 이제 건드리시거나 하게 되면 또 염증이 생길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운동을 하시기 전에 이제 병원을 방문해서 이제 치료가 필요한 부분들은 좀 받으시고 이제 운동이 끝나고 나면은 잘 씻고 이제 관찰하고 건조를 좀 잘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너무 이제 짓무르거나 습하지 않게 해주시는 것도 이제 필요할 것 같고요. 발 관리할 때 건조하지 않게 관리하는 건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뒤꿈치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발라주시는 거는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발가락 사이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바르시면 짓무르게 되거나 좀 습한 환경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발가락 사이사이는 너무 많이 바르시지 않고 이제 발바닥, 뒤꿈치, 발등 이 부분을 좀 충분히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당뇨병성 신증, 뭐 콩팥병증이라고도 하던데 그럼 그런 걸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은 어떤 부분을 조금 주의해야지 되나요? 신장 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사실 심혈관계의 위험이 훨씬 더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요. 중증의 당뇨병성 이제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운동부하 검사를 미리 시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관상동맥 질환에 생길 위험도 크고 비정상적으로 이게 맥박수가 바뀐다든지 아니면 그 혈압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검사를 조금 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유산소 운동이나 저항성 운동을 병행을 하는 것이 이제 신체 기능이라든지 삶의 질도 향상을 시키고 또 근 기능이라든지 그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하기 때문에 적절한 운동은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뭐 많이 나오는 뭐 단백질 보충제 이런 것들은 신증을 가진 환자들에게는 어떻게 복용을 해도 될까요? 신장 질환이 있는 환자들에게는 단백질 보충제 섭취는 금지를 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고요. 커피라든지 뭐 물 섭취하는 것, 또 운동하고 나서 이온 음료 이런 거를 과다하게 섭취하는 것은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여름에 너무 더운데 그럼 혹시 또 뭐 너무 탈진되고 그러실까 봐 그럴 적에는 혹시 뭐 운동할 때 나갈 때 뭐 저희가 조금 챙겨야 되는 뭐 그런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이제 무더운 여름철 운동은 이제 운동 시간에 대한 고려가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오후 1시에서 한 3시 정도가 가장 햇볕 뜨겁고 굉장히 더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운동은 보통 이제 아침이나 저녁에 식사를 하시고 하는 게 이제 좋다 이렇게 권유를 드리고 있고요. 이제 가끔은 너무 무덥기도 하고 낮에 바쁘시니까 이제 늦은 밤에 운동을 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너무 늦은 밤에 운동을 하시게 되면 주무실 때 저혈당이 또 조금 생기실 우려가 있어서 너무 늦은 시간 운동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름은 운동하는 차림도 조금 주의를 하시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땀이 잘 배출이 되지 않는 야구 모자 같은 것을 오랫동안 쓰시는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고 땀이 좀 잘 통기가 되지 않는 그런 옷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무엇보다도 이게 탈수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운동하기 전에 물을 챙기셔가지고 운동 중간중간 그리고 운동 끝나고도 좀 충분히 섭취를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겨울에는 좀 집에 있어야 될까요? 겨울에도 나가서 운동해도 돼요?
너무 추운 이른 새벽이라든지 저녁에 하는 야외 운동은 피하시는 게 좋고 점심 식사하고 그 다음에 낮에 운동을 하시는 것이 부상을 예방하고 심장의 부담도 좀 적게 주실 것 같고요. 옷차림도 두꺼운 옷을 하나만 입기보다는 얇은 옷을 여러 벌 입고 운동을 하시고 또 준비 운동과 또 마무리 운동까지 철저하게 해주시는 것이 안전하게 운동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일에서도 너무 과한 것이 미치지 못한 것만 못하다 이런 것 같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분들 각자가 가진 병에 따라서 골고루 잘 조합해서 한다라면은 합병증이 있다고 해도 운동 무섭지 않습니다. 운동에 대한 팁 주신 두 분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